네, 저는 체인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연쇄 행렬 곱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이 n개가 있으면은 그 n개를 어떻게 곱하는지에 따라서 그 연산 횟수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최적의 순서를 구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2x3 행렬, 3x4 행렬이 있으면은 최종적으로는 뭐 6x3 곱하기 4 정도의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아시다시피 2x3하고 3x4 하면 2x4가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점점 많아지면은 뭐 B, A, B, C, D 배열이 있다면 B랑 C 먼저 하는 거냐 아니면 B, C, D를 하고 A를 곱하는 이거에 따라서 엄청 달라져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진짜 단순 무식하게 그냥 다 구해가지고 그 계산을 이제 비교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A부터 D까지 4개의 행렬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경우의 수는 총 5가지 정도가 나와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CD부터 계산하고 B 계산하고 A 계산하면 3680번 계산이 필요하고 뭐 A, B 하고 CD 하고 하면은 8880번, 뭐 BC부터 하면은 뭐 1232번, A, B부터 하면 10,000번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정말 그 효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5개의 경우의 수 중에 제일 적은 거는 세 번째죠. 1232번만 곱하면 되는 거. 근데 이게 제일 많았을 때 네 번째 경우랑 10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연쇄 행렬 곱셈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는 점화식을 찾아야 돼요. 일단은 m을 이제 연쇄 행렬 곱셈에 필요한 연산수로 할 거예요. 그래서 m, i, j 하면은 i부터 j까지 이제 곱하는데 얼마나 필요하냐. 그래서 이거는 최소로 놔야겠죠. 그리고 곱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적게 곱하는 걸 이제 여기다 박아 놓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여기서 테이블을 만들 텐데 그 중앙선 가른 대각선 있잖아요. 그건 다 0으로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MII는 0이고 뭐 그냥 상상해 보면은 1바 1은 이제 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제 그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상향식 계산을 통해서 이제 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드 컨커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n개의 행렬을 2개의 최적 부분 행렬의 곱으로 분할을 먼저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A1부터 A의 n까지 행렬을 곱한다고 치면은 이제 뭐 A1부터 임의의 값 K까지 자르고 K 플러스 1부터 N까지 다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핵심은 이 K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이 최적의 분할 지점 K가 어디냐를 찾는 게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적인 계산 횟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은 K는 1일 때 A1 나중에 빼버리고 A2, 6까지 계산하고 K가 2다 그러면 A1, A2 그리고 A3, A6 그리고 3면 뭐 그렇게 보이는 대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값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방금 저희가 봤잖아요. 그 나눈 값들 그걸 이제 아까 말한 수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M1에서 K까지 더하고 M1 K 플러스 1부터 6은 임의로 준 값인데 이건 N이랑 마찬가지겠죠. N까지의 M 값이랑 그 다음에 아까 그 행렬이 있을 때 최종 계산수는 P 곱하기 Q 곱하기 R이었잖아요. 그거를 표현한 게 이제 D0, DK, D6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0, DK, D6는 계산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그 앞에 계산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최적 분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수식으로. 그래서 M1에서 6까지 이제 미니멈 하고 그 위에 있는 식을 이제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얻고 싶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테이블을 그릴 건데 예시로는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1부터 A6까지를 예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A4부터 6까지 계산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첫 번째 방법은 A4, A5로 묶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은 결과값은 이제 얘부터 하고 얘부터 하니까 D4는 이제 D3 곱하기 D4잖아요. 그래서 D3 곱하기 D4 곱하기 D5가 되는 거고, 그건 A5니까. 그 뒤에 이제 여기서 나온 값이 이제 얘랑 얘랑 하면 이제 4/7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4/7이랑 7/8을 곱하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D3, D5, D6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392의 계산 횟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A4 내비두고 A5, A6로 묶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A5, A6부터 계산을 하니까 A5는 D4, D5고 그 다음에 A6는 D5, D6니까 두 개 곱하면은 이제 D4, D5, D6 더하기 이제 A4 거기다가 곱하면은 이제 D3, D4, D6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528 정도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 M에 넣어야 될 거는 제일 작은 값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최적의 값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작으냐를 민 함수에 넣어서 측정을 하고 그 결론 값이 392가 나와서 이제 이 테이블에는 392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계속 채워가지고 빠르게 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기 관계식을 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는 뭐 1부터 n까지 해가지고 ij 이런 관계식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0으로 다 채우는 i랑 j랑 같을 때 이제 mi, j는 0이 되는 거겠죠. 그 대각선 다 0으로 설치를 하니까.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일 최근에 보셨던 것처럼 미니멈 해가지고 아까 봤던 공식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상향 대각선 기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랑 같은 예시를 가져온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이제 M1부터 폭을 좀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재밌는 게, 일단 여기 다 구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이제 M1에서 1까지를 하고 M2에서 4까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거기서 제일 작은 값을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혹시 몇 분? 7분 30초?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